나는 2001년에 태어난 북한의 MZ세대 탈북민이야. 내가 어떻게 목숨을 걸고 33시간 동안 거친 바다를 뚫고 대한민국에 오게 됐는지 내 진짜 이야기를 들려줄게. 사실 우리 가족은 원래 평양에서 아주 잘 나가는 집안이었어. 우리 할머니가 평양에서 정말 유명한 분이셨거든. 불경 공부를 하시다가 신내림을 받으셨는데 감옥에 간 사람도 빼내주실 만큼 힘이 세셨어. 군 간부들까지 할머니를 찾아와서 길을 물을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평양 아파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가니까 누군가 신고를 해버린 거야. 결국 내가 4살이던 2005년 우리 일가족은 하루아침에 함경남도 어촌마을로 추방당했어. 평양 시민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살았는데 갑자기 시골로 쫓겨나니까 정말 막막했지. 하지만 우리 엄마랑 이모는 보통 분들이 아니었어. 병원 시스템이 엉망인 북한에서 독학으로 의학을 공부해 키토산 영양주사를 직접 만드신 거야. 그게 만병통치약처럼 소문이 나서 나중엔 하루에 $100씩 걸 정도로 엄청난 돈을 쓸어 모았어. 그렇게 돈을 번 엄마는 내가 14살 때 나를 다시 평양으로 유학 보냈어. 평양체육대학에서 탁구를 배워서 어떻게든 다시 평양 시민으로 신분 세탁을 시켜주고 싶으셨던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방학을 맞아 시골집에 내려왔을 때였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났지. 집에서 몰래 중국산 TV에 안테나를 연결했는데 글쎄 한국 방송이 잡히는 거야. 처음엔 머리가 새파란 아이돌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진짜 나를 흔들어 놓은 건 6시 내 고향이나 한국인의 밥상 같은 프로그램이었어. 북한에선 남조선은 거지가 득실거리는 지옥이라고 배웠는데 TV 속 한국 농민들은 트랙터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심지어 맛있는 음식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먹는 거야. 아, 우리가 완벽히 속았구나. 그때 북한 체제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났지. 게다가 김정은이 들어서면서 숨통이 더 조여왔어. 남한 드라마를 보면 처벌하고 심지어 오빠라는 남한 말을 썼다고 단속하는 이른바 3대 악법을 만들어낸 거야. 우리 집은 이미 자본주의 맛을 알았고 집안에선 김정은을 그냥 뚱땡이라고 불렀어. 이런 숨막히는 나라에서 내 20대를 썩힐 순 없었지. 그래서 2023년 10월 14일 낮잠을 자고 있던 이모를 마구 흔들어 깨웠어. 이모, 일어나봐. 우리 한국 가자. 이모는 처음엔 내가 미친 줄 알았대. 하지만 내 눈빛이 진심인 걸 보고는 알겠다고 하셨지. 참, 우리 이모가 앞을 좀 보시는데 우리가 24일쯤 도착할 것 같다는 예언도 하셨어. 문제는 엄마였어. 죽을 수도 있는 백길에 딸을 데려가고 싶지 않으셨던 거야. 그래서 내가 폭탄 선언을 했어. 엄마가 안 가면 나 이 자리에서 죽어버릴 거야. 단 하루라도 남조선 TV에 나오는 저 사람들처럼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어. 내 절규의 엄마도 결국 눈물을 머금고 탈북에 동의하셨어. 우리는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독약까지 챙겨 품에 품었지. 이제 배를 몰아줄 조타수가 필요했어. 다행히 고아 출신의 선원 한 명을 섭외했는데 처음엔 남조선 가는 걸 못 믿고 두려워하더라고. 내가 직접 배 운전하고 내가 물 다 퍼낼 테니까 제발 같이 가자고 끈질기게 설득해서 겨우 한 배를 타게 됐어. 드디어 결전의 날. 2023년 10월 20일 밤 10시 엄마와 이모를 배선실 깊숙이 숨기고 막 출발하려는데 갑자기 항구 책임자와 경비원이 다가오는 거야. 밤 10시에 배를 몰고 어디 가는 거요? 진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여기서 잡혀 죽겠구나. 온몸에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나는 억지로 웃으며 연기를 했어. 아유,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내일 새벽에 문어 잡으러 나가야 하는데 엔진이 고장나서 지금 잠깐 타보고 가려고요. 내가 억지로 웃으며 둘러대니까 다행히 의심을 거두고 우리를 보내줬어. 바다로 나온 우리는 북한 경비정의 추적을 피하려고 밤에만 그곳도 먼 바다로 빙 돌아서 가는 길을 택했어. 그런데 NLL 북방한계선을 넘기 직전이었어.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우릴 미친 듯이 쫓아오는 거야. 북한 경비정이었어. 전속력으로 도망쳤지만 아무리 목선이 빨라도 경비정을 따돌리기엔 역부족이었어. 거리가 점점 좁혀지는데 정말 피가 마르더라고. 그런데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 바다가 우리를 도운 거야. 엄청난 파도가 치면서 우리 목선은 파도를 타고 앞으로 쑥쑥 밀려나갔고 북한 경비정은 오히려 그 파도에 부딪혀서 속도를 내지 못했어. 파도가 어찌나 거센지 배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기를 반복했어. 선원이 겁에 질려서 조타기를 뺏어드는 바람에 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배 바닥을 기어다니며 물을 퍼냈어. 손톱이 다 깨지고 무릎이 까져도 살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미친 듯이 물을 퍼냈지. 그렇게 지옥 같은 33시간의 추격전을 뿌리치고 우리는 마침내 NLL을 넘었어. 그리고 10월 24일 아침 7시 10분 이모의 예언이 소름 돋게 딱 맞아떨어진 그날 조업 중이던 한국 어선을 만났어. 한국 선장님이 배를 딱 붙이더니 우리한테 말씀하시더라. 참 잘 오셨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꼭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 북한 사람인 우리를 남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두려웠던 마음이 그 따뜻한 말투 한 번에 눈 녹듯 다 사라졌거든. 한국에 온 지 1년 6개월쯤 지났을 때 나는 미국 뉴욕 유엔 총회의 초청을 받아 연단에 섰어. 그런데 내 바로 앞자리에
북한 대사가 앉아 있는 거야. 처음엔 너무 무서웠지. 북한에 남아있는 친척들 생각도 나고. 하지만 나는 꼭 참고 당당하게 마스크를 벗어 던졌어. 그리고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북한 대사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영어로 연설했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어린 나이에 총살당한 내 친구들의 이야기를, 억압받는 2,500만 북한 주민들의 끔찍한 현실을 전 세계에 폭로했어. 북한 대사가 나보고 인간 쓰레기라며 비난했지만 난 속으로 생각했지. 당신들도 진짜 자유가 뭔지 알잖아. 속으로는 얼마나 부러워하고 있는지 다 안다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 내가 마침내 쟁취한 이 눈부신 자유의 나라에서 나는 앞으로도 북한의 끔찍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며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아갈 거야. 내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